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성능 노트북 구매를 고민해보셨다면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딜레마가 있죠. 게임도 쾌적하게 돌리고 싶고 영상 편집도 해야 해서 사양을 높이면 제품이 너무 크고 무거워져요. 반대로 들고 다니기 편한 모델을 고르면 발열이나 성능이 아쉬워서 항상 타협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은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2026년형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386H와 RTX 507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디스플레이는 240Hz 주사율에 고화질 OLED 패널까지 적용돼서 고사양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이나 넷플릭스 같은 고화질 콘텐츠를 감상할 때도 훨씬 선명하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 여기에 기존 게이밍 노트북 특유의 투박하면서 과한 느낌을 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풀 알루미늄 바디로 어디서든 부담없이 꺼내쓰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사양을 담고도 실측 무게가 약 1.83kg에 불과해 RTX GPU를 탑재한 16인치 치고는 휴대성까지 확실히 챙긴 모델이었는데요. 과연 실제 디테일한 성능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 구성품은 노트북 본체와 전용 어댑터, 그리고 전용 파우치와 보증소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전용 파우치는 가방에 놓고 다닐 때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용도로 가볍게 쓰기 딱 좋아요. 특히 이번 구성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두 개의 어댑터인데, 고사양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최대 성능을 뽑아주는 250W 메인 어댑터를, 외출할 땐 가볍게 챙기기 좋은 배가트 C타입 어댑터를 챙기면 돼서 꽤 편리해요. 전반적인 외관은 CNC 알루미늄 바디로 마감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지리프트 힌지 설계로 노트북을 열고 닫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노트북을 완전히 접었을 때 두께가 1.49cm에 불과해서 RTX GPU를 탑재한 16인치 고사양 모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핏을 보여줘요. 또 상판을 가로지르는 슬래시 라이팅은 이번에 35개의 개별 조명 존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조명 효과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만약 외부 미팅과 같은 자리에서 이 조명이 부담스럽다면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끄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 안쪽을 보면 키보드 역시 신경을 많이 썼는데 1.7mm 키 트래블이 적용돼서 키가 적당히 올라와 있는 편이라 치는 맛도 꽤 훌륭해요. 특히 키캡 표면에는 엑시머 UV 코팅이 적용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무광질감을 살리면서 지문이나 유분이 덜 묻어나기 때문에 관리 측면으로도 꽤 수월하죠. 다음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대10 비율의 ROG 네뷸라 HDR OLED 패널이 탑재됐는데요. 참고로 이 네뷸라라는 명칭은 ROG 라인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만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베젤이 아주 슬림해서 노트북 치고는 몰입감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 게이밍 성능이 정말 미쳤어요. 240Hz 주사율에 응답 속도가 0.2ms라서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로 플레이할 때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콜 오브 듀티 7 멀티플레이를 굉장히 부드럽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부 픽셀 주사율을 기존 480Hz에서 960Hz로 끌어올린 덕분에 OLED 패널인데도 G싱크를 공식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게임을 돌려봤을 때도 화면 찢어지는 현상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모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이제 이렇게 콤팩트한 노트북으로도 고사양 FPS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에 WQXGA 해상도를 지원하고 피크 밝기는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꽤 밝은 편인 1100니트, DCI P3 100% 생명력을 지원해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용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를 감상할 때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게이밍 성능이나 OLED 화질이 아무리 완벽해도 막상 사운드가 별로면 전체적인 만족도나 몰입감이 확 깨질 수 있는데요. 제피러스 G16 모델은 좌우 양쪽에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쪽당 트위터 1개와 우퍼 2개씩 총 6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에 100Hz 대역의 베이스 저주파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죠. 덕분에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할 때 생각보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렸고, 억지로 둥둥거리거나 먹먹한 느낌의 저음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밸런스 좋은 사운드를 느껴볼 수 있었어요. 다음 포트 구성을 보면 확실히 사용자를 배려한 게 느껴져요. 우선 좌측에는 전원 입력을 위한 전용 DC-in 포트가 있고, 그 옆에 HDMI 2.1 포트가 있어서 모니터나 TV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USB 3.2 Gen2 타입 A 포트와 이 USB-C 타입 포트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데 DP 2.1 출력에 100W PD 충전까지 가능해서 듀얼 모니터로 확장하거나 충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외장 SSD를 연결해서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 활용하기도 좋고 그 옆에는 오디오 콤보 잭도 있어서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연결도 편리해요. 다음 우측에는 USB 3.2 Gen2 타입 C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은 썬더볼트 4 지원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동일하게 지원해서 듀얼 모니터 확장이나 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타입 A 포트를 제공하고 UHS-2 규격의 SD카드 슬롯까지 제공해서 별도 젠더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을 빠르게 옮기고 작업할 수 있어요. 다음 제품 바닥면을 보면 공기 흡입구가 넓게 촘촘히 뚫려 있어요. 위아래로는 길쭉하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돼 있어서 책상 위에서 고정력도 꽤 괜찮아요. 다음 하판 커버 안쪽을 보면 흡입구 쪽에 방진 필터가 꼼꼼하게 부착돼 있어서 먼지 유입도 확실하게 막아줘요. 배터리는 90Wc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은색 방열 실드가 덮인 이쪽에 1TB M.2 SSD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분의 M.2 SSD 슬롯이 하나 더 제공돼서 최대 4TB까지 용량 확장도 가능해요. 참고로 램은 온보드 방식이라 확장이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쿨링 설계도 정말 꽉 차 있는데 팬이 무려 3개나 들어간 트라이팬 구조예요. 양쪽 큰 메인팬과 중앙에 작은 보조팬이 전원 부여를 관리해주고 여기에 두꺼운 블랙 히트 파이프가 부품들을 넓게 덮고 있어서 발열 관리도 굉장히 신경 썼어요. 실제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봤을 때 일반적인 웹서핑 환경에서 가장 뜨거운 힌지 쪽 상단은 약 40도, 손이 주로 닿는 키보드 쪽은 30도 초중반 수준으로 굉장히 쾌적했어요. 다음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는 가장 뜨거운 상단이 약 42도, 실제 손이 닿는 키보드 중앙은 30도 중후반 수준으로 확인되어 나름 발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온도와 함께 중요한 팬 소음도 측정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웹서핑 환경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40dB 초반으로 측정되었고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팬 RPM이 올라가면서 50dB 중반 정도로 측정되어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실제 게임 사운드나 배경음에 묻히는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리에이트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홈 화면에서는 CPU와 GPU, 메모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작동 모드도 윈도우나 조용, 성능, 터보, 수동 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 특히 조용 모드에서는 0dB 앰비언트 쿨링 기술이 작동해서 웹서핑이나 가벼운 작업 시 쿨링 팬이 아예 돌지 않아 무소음 환경을 만들어줘요. 다음 시스템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제어가 가능한데요. GPU 성능 탭에서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얼티메이트 모드나 내장 그래픽과 전환하는 표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배터리 타임과 성능 밸런스를 맞추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조명 효과도 여기서 관리해요. 상판의 슬래시 라이팅 탭에 들어가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패턴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우라 싱크를 통해 시스템 조명 효과를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새롭게 추가된 AI 아우라 조명 기능으로 나만의 독특한 조명 효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 외에도 단축키 커스텀이나 시스템 메모리 할당까지 노트북을 내 사용 패턴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도 확인해보면 게임 비주얼 탭에서는 FPS나 레이싱, 영화 등 즐기는 콘텐츠에 맞춰 최적화된 색상 모드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색 보정 탭에서는 디스플레이 색상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지원해요. 덕분에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색감 틀어질 걱정 없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OLED 패널이 탑재된 만큼 OLED 설정 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OLED 케어 기능을 활용해 픽셀 리프레시 주기를 설정하거나 OLED 깜빡임 없는 디밍 기능으로 시각적 피로도를 줄이는 등 디스플레이 수명과 눈 건강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벤치 결과들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네벤치 2021 결과예요. CPU 멀티코어 점수는 4581 PTS, 최대 온도는 96도였고 싱글코어 점수는 501 PTS, 최대 온도는 90도, GPU는 43717 PTS, 최대 온도는 71.7도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이 수치는 CPU의 100% 부하를 가한 풀 로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예요. 과거 비슷한 사양의 타 브랜드 모델이 동일 조건에서 최대 100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준수한 편이죠. 다음은 3D 마크 결과예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베이직은 36,240점, 익스트림은 15,898점, 울트라는 8,133점을 기록했어요. 다음 타임 스파이 베이직은 13,817점, 익스트림은 6,431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측 무게 1.83kg의 슬림한 폼팩터를 감안하면 그래픽스 코어 방어도 훌륭했고 특히 트라이팬 쿨링 구조 덕분에 벤치 테스트 중에도 온도가 꽤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게임 벤치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7 인게임 벤치마크 네이티브는 평균 69프레임, 업스케일링을 적용하면 81프레임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멀티플레이도 확인해봤는데요. 평균 70프레임 후반대에서 80프레임 초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해줘서 끊김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캡프레임 X와 화면 녹화 기능을 동시에 켜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플레이 환경보다 프레임이 10% 정도 낮게 측정됐다는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배틀그라운드는 먼저 훈련장에서 가볍게 테스트했을 때 평균 172.3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서 실제 멀티플레이를 했을 때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맵을 빠르게 이동할 때도 큰 프레임 드랍 없이 아주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실제 멀티에서는 맵 환경이나 교전 상황에 따라 프레임 편차가 조금 발생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최소 130에서 최대 180프레임 사이를 오가면서 평균 140에서 150프레임대를 안정적으로 방어해줬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정도는 어떤 맵에서 플레이를 하던 풀옵션 환경에서도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죠. 다음 몬스터 헌터 와일즈 멀티플레이 네이티브 기준 평균 47.9프레임이 나왔지만 업스케일링을 적용하면 평균 61.2프레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됐어요. 사양이 꽤 높은 게임인데도 업스케일링을 활용하면 60프레임 이상으로 매끄럽게 즐길 수 있었고, 좀 더 프레임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옵션을 타협해 주시면 훨씬 더 여유롭고 쾌적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로란트 멀티플레이도 확인해봤어요. 발로란트는 사양이 낮은 편이라 프레임이 굉장히 높게 잘 나왔어요. 계속되는 교전 상황에서도 300프레임은 거뜬히 넘기고 평균 310에서 320프레임대를 가볍게 기록해줬어요. 이렇게 넉넉한 프레임에 0.2ms 응답 속도를 가진 OLED 패널까지 더해지니까 데스크탑 게이밍 모니터 부럽지 않게 대부분의 게임에서 아주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오늘 살펴본 ASUS ROG 제피러스 G16 게이밍 노트북은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386H와 RTX 5070 조합으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은 물론 가벼운 4K 영상 편집 작업 정도는 쾌적하게 소화할 수 있었죠. 특히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프라이팬이 적용된 쿨링 설계 덕분에 발열 제어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역시 240Hz 주사율과 G-Sync를 지원하는 WQXGA OLED 패널을 탑재해서 일반적인 노트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스펙을 꽉 채우고도 1.83kg이라는 꽤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알루미늄 바디를 구현해내서 휴대성까지 확실하게 챙겼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고해상도 작업과 AAA급 게임을 노트북 한 대로 타협 없이 병행하고 싶은 분들이나 세련된 디자인에 훌륭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성능을 누리고 싶은 분들께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ASUS 공식 홈페이지나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ROG 기프트 박스를 증정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큰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나름 유용하게 쓸만한 아이템들이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